제가 이 조사를 하다가 되게 이상한 점을 찾았어요. 제가 열심히 구글링을 했는데 실제 진술에 대한 부분에, 진술의 목격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최초 목격자였던 그 23살 여교사는 남자의 신발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봤다는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신발 얘기는 없어요. 신발을 본 게 아니라 남자의 발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남자의 발을 보았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여야 돼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의 진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발이 반대 모양으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발이 반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많이 넓어져요. 그럴 수 있죠. 발이 반대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저기 쉽게 얘기하면 반대 모양, 머리부터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발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발부터 들어갔다요. 그러니까 최초 목격자는 자기가 신발을 본 게 아닌데, 나도 이게 왜 의문이었냐면, 봐봐요, 여러분. 자기가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팩폭을 할 거니까 우리 어떠한 정보 없이 내 말만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이고요. 깊이는 보시면 60cm, 47cm, 1m 7cm입니다. 1m 7cm의 바닥이에요. 거기에 구두가 보인다고요? 구두가 딱 보였다고? 그 구두가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어떻게 알죠? 구두가 어떻게 보일 수 있냐고요? 만약에 구두가 보일 수 있는 위치라면, 잘 드셔야 돼요. 구두가 보이게 될 위치라면 이게 맞지. 그 안에 변 있죠. 변이 가득 차서 한 47cm, 50cm까지 쌓여 있어야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신발이 꽂혀 있으면 왜 신발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뭐가 또 말이 안 되냐면, 만약에 이게 40cm나 50cm씩 일명 변이라는 게 쌓여 있었다는 가정이면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을 다 밀고 들어갔다고요. 사람이 막 다 밀면서, 자신의 손으로 옷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 화장실에는 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맞잖아요. 변이 많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변이 많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보이려면 그 거의 1m 깊이에요. 어떻게 그 푸세식에서 1m가 보이냐고요. 1m의 신발이 있다도 가정을 좀 할게요. 근데 어떤 누가 거길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신발이 있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 건 발인 거예요. 왜냐면 발이라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 사람의 발은 저 48cm 정도 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발이 벽에 붙어있다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발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신발을 봤다는 것보다 나는 발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경찰은 신발을 보았다고 하지만 저는 신발보다는 발을 보았다. 목격자가 최초 진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발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신발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지. 제 말 분명히 납득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아무도 밝히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혼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신발이 보일 정도의 위치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변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로는 납득이 안 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격자는 아마 발을 본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밝힌 이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경찰은 그럼 왜 이걸 반대로 내세웠을까요가 남는 의문점입니다. 왜 저걸 반대로 발표했지?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 아까 그 얘기했죠. 아까 기요시라는 분이 아까 그 소설 썼다, 시 썼다고 했죠. 제가 그 시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는 많은 블로거들이 그것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로 팩폭방송 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 그거 잘못 보신 겁니다. 제가 그 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시는 기요시의 시가 아니고 그 해군 학도병이었다는 미치라는 사람이 옛날에 썼던 구절이에요. 그냥 하나의 구절.
약간 이게 와전된 거예요. 뭐냐면 그게 나중에는 와타리 테치야라는 사람이 부른 시자나무의 꽃이라는 가사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사람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선가 구절이 들어온 거지 실제로 저 때가 존재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저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시를 썼다. 사람들이 그 시의 내용만 보고 뭐라고 판단하면 이런 거잖아. 내 말을 듣고 온 녀석 한 명, 나를 원망한 녀석 한 명, 실로 나를 잊지 않아줄 녀석이 한 명, 내가 죽으면 치자나무 꽃을 장식해줄 녀석이 한 명. 하지만 이 모두를 합치면 단 한 명? 그게 누구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다고 진짜 오바 떠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였고 이 사람과 상관없는 얘기를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하나 더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인검안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사인검안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인검안서 자체에 이제 똑같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체온증, 그러니까 저체온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체온증. 그리고 흉부순환장애라는 말 있죠. 여러분, 제가 흉부순환장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에는요 흉부순환장애, 흉부순환장애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장애라는 말은 있는데 흉부순환장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흉부순환장애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냥 저체온증으로 동사했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흉부순환장애요? 의학 용어에 없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흉부순환장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서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흉부순환장애라는 말, 의학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거? 이거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죠? 하나 더. 또 한 가지 의문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것.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찾았던 다무라군의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다무라군에서 기요시의 신발이 하나 발견됐던 곳이 뭐였냐면 바로 제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에 제방이 어디 있다는 건지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물이 없더라고요. 제방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지도입니다. 다무라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제방을 같이 함께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있는 공간을 같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는 공간. 이게 정말 눈에 되게 안 띕니다. 저도 이게 과연 물이 어디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런 데도 찾아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찾아봐도요, 물과 관련된 곳, 제방이 있을 만한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방에서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방을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여기에 물과 관련된 제방, 아하! 여기구나. 제방은 바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제방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제방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다무라군에 있는 유일한 제방은 여기 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위까지입니다. 이 초등학교까지 이 사람은 차를 끌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발을 버리고. 근데 2014년, 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984년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입니다. 2010년입니다. 여러분, 봤어요? 이게 나만 보이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2006년입니다. 여기 2006년이에요, 여러분. 또 크게 보여줘야 또 주작이라고 할까봐? 제가 지금 확대해줄게. 봐봐. 이거 2009년이에요. 2011년입니다. 2014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2013년, 2011년, 2009년 당기겠습니다.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제 방은 없습니다. 댐공사가 한창이었지 아직 제 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옛날로 가겠습니다. 2005년입니다. 이곳엔 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디에 제 방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제 방이 도대체 여기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의문입니다. 어디에 제 방이 있었다는 거죠? 없어요. 저도 찾아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방에서 신발이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발 진술은 거짓이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팩트는 신발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다. 무언가 신발로서의 진술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로서 얘기할 수 있는 제 방도 없고 신발을 봤다고 저 여성분이 언급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신발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조차도 없어요. 다 팩트를 얘기하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제 기요시는 이 안에 맨발로 들어간 겁니다.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정말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 정화조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새롭게 진술을 다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분리를 시켜볼 겁니다. 분리. 첫째, 시신의 모양이 경찰이 말한 대로의 경우의 수. 바로 이 경우. 둘째, 시신의 모양이 이 경우가 아닌 정반대일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발에 대한 팩트는 버리셔야 돼요. 신발은 아예 개소리였습니다. 신발은 갖다 버리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이 어떻다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신의 모양이 경찰이 말한 대로 가봅시다.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려면 시신이 자기 스스로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첫 번째 1-1 자기 스스로 들어갈 방법은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맨발인 상태로 자신의 몸을 거꾸로 머리부터 집어넣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민을 하실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머리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뒤집어서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들어갔을까요? 뒤집어서 들어갔을까요? 요 모양, 요 각도대로 들어가려면 저기 좁잖아요. 요 모양, 요 각도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머리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머리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무언가 다이빙 자세처럼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실까봐 제가 실질적인 팩트를 놔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정화조의 모양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수학 같은 걸 해보시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원과 원기둥이 만날 때 원을 그냥 뚫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뚫어요. 왜냐면 대각선으로 뚫으면 원과 원이 만나면 타원 형태가 나와요. 지름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뻥 이렇게 놓으면 무언가 연결이 부자연스러운데 원과 이 부분을 지금 이 정화조의 모양처럼 연결하면 저 정화조의 대각선 길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수학 계산했습니다. 바로 이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저 사람을 지우고 저 사이의 길이 있죠. 저 47cm, 위에 36cm,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간단하게 도입만 해봐도 저 사이의 길이는 약 59cm가 나옵니다. 59cm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몸을 웅크린 자세가 50cm의 폭이 나오거든요. 키 170짜리가. 그러면 저 사람 몸을 앞으로 집어넣어서도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갔지만 몸을 이렇게 들어가서 돌리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조건 뒤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몸을 꺾을 만한 길이의 폭은 돼요. 59cm입니다.
59cm의 보폭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저 길이가 59cm.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는 걸. 근데 억지로 꾸겨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좁게 있는 모양도 50cm니까 59cm 정도는 몸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집어넣어 들어갔어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 가능하게 이제 얘기해 볼게요. 경찰 말대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자신의 옷을 벗고 이걸 뒤집어 쓰고 자신의 몸을 앞쪽으로 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뒤 몸을 집어넣어서 저 통로 59cm의 칸에서 몸을 스스로 돌리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 위에 있는 모양을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경찰이 이야기한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두 번째 갈게요. 타살이라면 타살로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타살이면 어떻게 집어넣어야죠? 이게 만약에 정말 타살이라면 뭔가 얘기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타살이면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사인 자체는 저체온 동사기 때문에 기절한 상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타살이라면 누군가 기절을 시키거나 재운 상태로 이 사람을 거꾸로 잡아서 거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술 취하신 분들 몸 이렇게 한번 가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는 그 무게의 하중이 원래 몸무게보다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키 170 정도에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kg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50kg 정도의 사람을 들어서 저 안에 거꾸로 쳐박아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아서 다리를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 사람을 꾹 뒤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말 저렇게 집어넣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윗옷을 탈의하고 있었다고. 윗옷을 탈의한 상태면 등 같은 게 미세한 기스가 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꾹꾹꾹 눌러서 옆으로 퍼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등이나 어디 이렇게 흔적이 묻어야 돼요. 뭔가 흔적. 근데 제가 조금 뭐가 있었냐면 무릎이나 팔 같은데 찰과상이 있다고 했어요. 시체에 약간의 긁힌 찰과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밀어넣을 때 생긴 상처인가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경찰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몸을 앞으로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몸을 꺾고 그걸 보았다. 타살이라면 누군가 그 사람을 재운 상태로 거꾸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넣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은 뭐였냐면 누군가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약을 과다 복용해야지만 재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잤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잤다면 중간에 깨지 않을 만큼 오래 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시체 검안서에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약물에 대한 검사나 알코올 반응에 대한 검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내렸겠지만 어떠한 반응 없이 어떻게 사람을 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절이라면 사람은 금방 깨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었다라는 부분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갈게요. 시신의 모양이 정반대입니다. 시신의 모양이 정반대라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봅시다. 스스로 들어가는 것 가능하죠. 스스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문을 열고 자기가 다리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스스로 왜 들어가요 거길? 그게 문제예요. 경찰에 의한 변태적인 습성은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이유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쫓아왔다, 누군가가 죽이려 협박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왜 거기에 억지로 들어갔냐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타살이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절시킨 뒤 위에서부터 꾹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가 맞지 않나요? 이게 아마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부분이 아마 저 직각 부분에 걸릴 겁니다. 엉덩이 부분부터 떨어지겠죠. 다리를 앞으로 각도를 뺄게요. 다리를 앞쪽 각도로 빼고서 사람을 앉히면 사람은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민다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나름대로의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도입니다. 두 번째 컨셉 바로 각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경우일 수 있죠.
스스로 경찰의 모양대로 들어간 것, 경찰의 말대로 들어갔지만 타살인 것, 그리고 시신의 모양이 정반대인데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타살인 것, 네 가지인데 시신의 모양이 정반대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죠? 그 스스로 들어갔다는 말이 안 된다요. 말이 현재까지 되지 않는다. 다른 특별한 사유 제외하고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누군가 쫓아오면 타살이지. 그러니까 그건 제외. 4개 중에 한 개는 지웠습니다. 또 하나 지워볼게요. 뭐냐면 각도 문제입니다. 각도. 제가 각도를 들었어요. 각도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가는 각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의 정의예요.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한 각이 60도와 한 각이 30도의 각을 띠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피타고라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길이에서 밑부분 각도는 30도, 윗부분 각도는 60도를 띠게 돼요. 인간의 고관절이 60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관절이 안으로 접히는 구간. 안으로 접히는 구간은 사람의 그 고관절상 허벅지, 여기 사타구니, 여기 하나, 안쪽으로 접히는 건 사타구니 하나. 무릎은 안쪽으로 접히지 않습니다. 인정? 무릎은 안쪽으로 접을 수 없다. 이해하실 수 있죠? 무릎은 안쪽으로 못 접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반대의 성향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반대의 성향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무릎이 들어가는 각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볼게요. 경찰이 시신 이 모양 그대로 얘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 모양 그대로인데 이게 경찰이 얘기한 대로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타살로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릎이 안 꺾입니다. 무릎이 정확도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사타구니 각도가 꺾이는 구간 있죠. 지금 저 사람의 허벅지 길이 자체 있죠. 이 허벅지 길이 자체에서 무릎 각도가 저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의에 의하지 않으면 저 무릎의 각도, 즉 위에서 얘기하는 60도의 각도 있죠. 60도의 각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머리부터 들어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남이 직접 집어넣으면 저 모양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각도가 다리, 무릎이 걸려요. 저 무릎 모양들, 경찰이 밝힌 저 모양들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무릎이 약간 더 펴지거나 무릎이 더 위로 올라가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저 모양대로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려면 정화조에 누가 들어가서 모양을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 부분도 박살을 내면 남는 부분은 뭐밖에 없냐면 시신의 모양이 경찰이 얘기한 이대로 해서 스스로 들어갔다. 그거 아니면 시신의 모양이 정반대의 조건 하에 누군가 타살로 집어넣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팩트를 넣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마지막 팩트는 바로 뭐였냐면 시신 발견에 경찰이 이야기한 건 거짓이다. 경찰이 얘기한, 아까 첫 번째 얘기였잖아. 경찰이 얘기한 구두가 발견되었다. 다 뻥입니다. 아까 봤죠? 다 팩폭해줬어, 여러분. 그때 당시엔 제 방도 없었어. 그러면 신발에 대한 증거를 제외하는 순간 지금 현재 여기 가장 큰 문제점 시신의 모양은 정반대. 그럼 남는 경우에서 단 한 가지. 시신의 모양은 정반대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사람은 스스로 들어갔고 아니면 기절한 상태로 들어갔고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집어넣은 것, 타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입니다. 그나마 가장 확률이 큰 것,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들이봤을 때 이게 그 진술이 맞다는 증거, 혹은 경찰이 얘기한 것이 거짓한 게 들통난 이 판국에는요 아마 정반대의 확률. 쉽게 얘기하면 시신의 모양은 정반대로 있었으며 실제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 기절을 시키고 직접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걸 누군가 했냐라는 문제점. 그건 아까 얘기한 3명 중에 1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2 토사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바로 뭐가 마지막이냐면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제방,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없었고 다무라 군의 시간 10분 정도의 거리? 아니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가 시체 검안서라고 불렀던 이것. 이 안에서 표시된 흉부 압박에 대한 부분. 흉부혈액에 대한 순환 장애. 그런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흉부순환 장애.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의문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의문사조사위원회와 함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야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잡지에 실린 이 사진 한 장, 이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끝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우의 수를 조심히 하나 깔았습니다. 뭘 좀 깔았냐면, 팔순한 장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뭘 조심히 하나 깔았냐면 이걸 깔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치악산에 있었던 치악산 토막살인 사건, 총 12토막의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다. 치악산에 괴담이 막 난리 난 게 있었어요. 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던 장충동 그 목욕탕 사건 있죠. 그것도 괴담이었습니다. 저는 JP 있죠. google.co.jp에서 일본 사이트를 다 확인해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괴담인 건지 진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이게 진짜 사건이라면 무언가 더 조사도 많고 지금까지도 그 유가족들이 같이 떠들거나 이런 무언가 기사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제 견해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심스러운 견해는 첫째, 만약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면 경찰이 이야기한 사건이고 무언가 잘못되고 와전되었던 사건이 아닐까. 두 번째, 만약 그게 아니라면 거짓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시괴담으로서 누군가가 도시괴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떤 잡지사가 아무 생각 없이 오픈한 게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중, 야 이거 정화조 사진이잖아 하고 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언론에 알려져 있는 이 정화조 사진은 그냥 비슷한 정화조 사진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했잖아. 여기서 꺼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박살을 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모양이 있냐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예전에 그 장충동 목욕탕 살인 사건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지만 사진도 없고 의견도 없고 다들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괴담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찾은 괴담의 특징은 뭐냐면 카더라가 많아요. 사진도 없어요. 무언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극적 상황이 연출이 많이 돼요. 죽은 사람과 발견한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뭔가 시나리오적인 얘기를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커지다가 어떤 사건과 연관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1989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마스크 괴담처럼 혹시 이거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하나의 괴담처럼 널리 만연히 알려진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자료를 찾다가 4,000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 너무 허황 돼서. 왜냐면 4,000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여러분, 4,000명이 탄원서를 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일본에 기사가 없냐고. 좀 의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 조심스러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 느낌에 약 80% 이상은 괴담일 확률이 크다. 나머지 20%는 경찰이 조작한 것이다. 실제 이 사진에 반대로서 들어간 것이 맞고 아마 이렇게 들어갔다면 자살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간 것보다는 아마 타살일 확률이 큰데 왜 경찰이 그걸 묻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답니다. 그게 정말 원전과 연관되는지 잘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얘기가 없다가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 사건이에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2011년이 돼서야 1989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라는 얘기로 우리들 앞에 회자됐던 이 사건, 정말 그렇게 유명하고 괴담이고 정말 난리가 나는 의문사라면 그 전부터 우리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말이죠. 무언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찰이 그걸 왜 숨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지금도 의문점입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던 바로 후쿠시마 정화조 살인사건, 그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할 이야기는 우리 본방을 끝내고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심 괴담 같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TV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되고 싶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